대담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바쁘게 국감 하느라고 좀 많이 바빴고요. 또 국감 끝나고는 이제 상임위 예결위 또 법안 소위 계속 진행 중입니다. 네, 정말 그 의정 활동으로 많이 공사다망하신데 이게 네, 국민의힘이 의원님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걸까요? 네, 박미연 대변인 최근 막말로 정말 많은 이제 회자가 되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먼저 관련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쌍욕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김혜진은. 말 같지도 않은 비례대표 재선이라고 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들어온 주제에 3대 특검 다 찬성했습니다, 김혜진은. 네. 지금 사과 한마디 없어요. 장애인 너무 많이 할당을 해서 전 문제라고 봐요. 배려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막말로 한 김혜지 같은 사람이 눈 불편한 거 말고는 기득권이에요. 장애인 가 우리가 이만큼만 하는 거지. 장애 없는 남자였으면 진짜. 저는 저 영상 맨 처음 봤을 때 이게 국민의힘 공당의 대변인이 저렇게 그렇죠 하면서 막말의 리스판스를 하고 그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장애인 비하 발언을 저렇게 할 수 있는지를 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데 아마 그 전국장애인위원회 위원장이시자 당사자로서 정말 많은 느낌과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제 국회의원이기 전에 이제 시각장애 당사자잖아요. 네. 당사자로서 정말 공당의 대변인이 저렇게 무책임하고 또 모욕적인 언사를 저 대놓고 저렇게 막 하고 또 진행자가 모욕을 막 하는데도 동조하면서 웃으면서 무슨 저런 자리에서 저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동조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 지금 등록 장애인이 260만 명 정도가 장애 등록이 돼 있는데 그분들이 느꼈을 그런 모욕감을 생각할 때 진짜 너무나 참담했고 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또 느끼면서 그 발언이 너무 모욕적이면서 또 사실도 아니에요. 장애인 할당제가 법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할당제가 너무 많아서 지금 300명 우리 국회의원 중에 비례대표 장애인들이 단 3명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은 것인지 그리고 또 배려를 받는 것을 당연하게 뭐 안다는 둥 또 장애가 무슨 1,000원이라는 둥 이런 발언을 공당의 대변이라고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사람은 공적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힘당의 그런 지도부의 수준, 인식 이런 것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준 아주 참담한 그런 현실을 목도하면서 너무나 참 침울하고 참담했죠. 네, 사실 공당의 대변인이 이러한 행위를 했으면 국민의힘 자체에서 죄송합니다. 저희 대변인이 잘못했습니다. 하고 해당 징계 조치를 하면서 당 자체에 사과가 나오는 게 좀 당연할 것 같은데요. 장효 대표 그냥 옐로우 카드 엄중 경고만 했고요. 여기서 송원석 원내대표 이거 그냥 자그마한 내부 문제잖아. 이렇게 대응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박민영의 발언도 그 진행자의 발언뿐만 아니라 박민영의 발언도 너무나 문제인데 그 지도부에 대응하는 게 더 심각한 문제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가 이제 박민영이 문제가 되니까 사표를 냈는데 그걸 받지 않고 인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경고만 하고 끝내는. 그래서 나는 이 당의 인재는 그 혐오 발언, 차별 발언, 사람들 괴롭히고 모욕적인 발언을 누가 잘하나? 뭐 이런 무슨 경쟁 구조를 갖고 인재라고 하는 것인지 정말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뭐 하여튼 국힘당의 요즘 그 추세가 그런 차별 혐오 발언 잘한 사람들이 그 앞장서고 있는 정당이잖아요. 보면은. 그리고 또 송은석 그 원내대표 그 굉장히
문제를 축소시키면서 뭐 자그마한 문제니 뭐 집착하지 말아라 하고 두둔을 했지 않습니까? 네. 정말 이거는 국힘당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 인식 수준을 단편적으로 보여준 그런 사례라고 보여요. 그리고 정말 이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이런 것인지 정치적인 어떤 공격, 그러니까 김혜지 의원을 이렇게 공격하기 위해서 정치의 언어로 장애 차별이나 혐오나 모욕을 이렇게 끌어온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정치의 언어나 정치의 영역으로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끌어오는 이 자체가 이 국힘당의 아주 저급한 정치 수준, 장애 인식 수준 이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드러낸 상황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이렇게 대응을 하면요. 당 내부에서 좀 중진급이나 생각 있는 의원들이 이게 뭐 하는 거야? 라면서 반성하고 경고를 하고 쇄신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공교롭게 장애인이라 그런 거다. 당에서 이건 심각한 문제 아니다. 이런 막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국힘당의 이게 수준이라면 정말 심각한 거죠. 이건 공당으로서 자격이나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이 발전에 심각한 진짜 저해 요소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장애인을 이렇게 비하하고 차별하고 폭력적인 언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쓴 개인을 넘어서 이 공당에 이렇게 대응을 하는 모습은 우리 한국 정치 역사에 정치가 완전히 후퇴하고 있는 이런 현상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진단을 해서 반드시 근절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정말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이 그 다른 당이라고 해서 뭐 지금 분노하고 문제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힘당이 아니라 저희 같은 민주당의 또 우리 시민들 이런 분들이 격분을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국힘당이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그 당사자 당과 지도부는 오히려 더 감싸고 두둔하고 더 심각한 발언을 계속 연발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이 260만 명 장애인에 대한 이런 2차 가해를 자행을 하고 있는 현상이라고 맞습니다.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특히 박민영은 김예지 의원에서 장기 적출까지 이제 명시를 해서 김예지 의원이 이제 허위사실 이제 적시로 이제 명예훼손 고소를 지금 한 상황인데 여기에 이런 분위기에 편승한 걸까요? 박민영 뭐 죄 없다. 박민영 박민영 공격은 인재 유출이다. 이런 식으로 감싸고 있는 상황에 전한길 구구 유튜버까지 또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좌파에서 박민영 악마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김예지 의원이 있으니 국민의힘 지지율이 떨어진다. 숙청해야 된다. 이런 막말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숙청 이 무슨 발언입니까 이게. 이건 정치적 견해가 아니라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노상원의 수거 수거 명단 이게 딱 같이 동일시가 되더라고요. 정말 그 윤석열이 자신의 영구적인 목적을 목표로 영구적인 집권을 목적으로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또 그 윤석열을 편들고 윤어게인을 외치는 구구의 그 목소리답다 정말. 네. 이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발언이잖아요. 독재 정권에서나 사용되어져야 되는 숙청이니 수거니 뭐 총으로 쏴 죽인다니. 네. 뭐 얼마 전에는 법정에 나와가지고 뭐 누구 데려와라 한동훈 데려오면 내가 쏴 죽이겠다 이런 발언을 막 일상적으로 해온 그런 윤석열 구구 집단의 그런 모습을 또 전한계 씨가 나와가지고 네. 편을 들면서 보여주고 이거는 전한길의 인식이라기보다 국힘당이 갖고 있는 그 구구
국으로 가고 있는 아무리 뭐 송원석이 윤석열이 없다 이런 발언을 또 말도 안 되는 그 네.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발언을 했던데 국힘당이 지금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 게 구구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는 지금 현상이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특히 의원님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그 기록을 최초의 역사를 세우셨잖아요. 최초의 시각장애인으로서 비상임 위원으로 활동하시고 또 눈부신 성과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인권위에 이 사건 관련해서 진정이 9건이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제 사건이 배당돼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잘 진행이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인의 그 장애인 비하 발언이 2020년도 제가 막 그 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들어가서 그 사건을 이제 함께 논의하고 결정을 했는데 2020년도부터 정치인의 장애 차별 발언 또 혐오 발언이 인권 침해 차별 발언으로 인정이 되면서 공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사건도 분명하게 정치인들의 이런 비하 발언으로 인정하고 일관성 있게 인권위원회가 빠르게 조사해서 공고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부분도 이제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고 또 잘 결정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에 또 그런 결정을 기대하고 또 지켜보려고 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서 장애인 비하, 혐오, 차별을 양산하고 있잖아요. 정말 인권 유린의 당이 아닐 수가 없는데 뭐 같은 결인 걸까요?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금 막말로 뭐 전시 행정도 지금 뭐 한강버스부터 해서 난리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또 괴롭힘으로 집단 진정까지 당했어요. 과거 발언들 보면 뭐 장애인 중심 일자리가 뭐 기형적이다, 뭐 시위 일당 지급하는 거다, 문제있다 이런 발언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의 그런 장애인 차별적인 발언들,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를 두고 무슨 기형적인 일자리라든지 뭐 말도 안 되는 발언을 계속 오세훈 시장이 시장을 하면서 그런 발언을 했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잘 운영이 되고 있던 장애인 권리 중심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 400명을 하루아침에 해고를 시켰어요. 아무런 통보도 사전 무슨 논의도 없이 그런 지금 아주 폭력적인 일을 자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3월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을 차별하고 폭력적인 혐오를 조장하고 또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이런 것이 장차법 32조에 장애인 차별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4조에 차별로 규정하는 데 들어있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그 일관적인 결정을 국가인권위원회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그 법률을 개정을 해서 네. 이번 6월에 이제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네. 명백하게 장애인을 괴롭히는 차별적인 언사라든지 모욕이라든지 혐오라든지 뭐 왕따를 시키다든지 이런 모든 언행이 차별로 딱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오세훈의 이런 발언을 또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번 장애인 단체들과 함께 집단 진정을 저도 함께 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인권위원회가 이런 정치인들의 특히 정치인들의 이런 발언은 보통의 시민이 하는 발언보다 훨씬 파급력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을 넘어서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국가인권위원회가 법률에 근거해서 장애 차별로 인정하고 오세훈 시장은 인권 교육을 아주 많은 시간을 좀 받고 인식 자체가 바뀌고 좀 변화를 시켜야 될 그런 대표적인 인사고 국힘당 인사들의 이런 끊임없는 이런 언사들을 보면은 사실 이게 국힘당의 주류가 아닌지 네. 참 의심이 됩니다. 네. 결국에는 이게 박민영 대변인 이런 장애 혐오 명백한 장애 혐오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발언들 네.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사실 그리고- 할당 이제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잘 아시잖아요. 네, 법적으로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런 네. 발언 했잖아요. 눈이 불편한 거 빼고 기득권이다. 이 발언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 김혜지 의원이 그 윤석열 탄핵에도 이렇게 찬성표를 던졌던 그렇죠. 굉장히 좀 제가 보기에는 국힘당에서 상당히 그래도
굉장히 민주주의 시민의식을 갖고 있는 여러 의원들 중에 상당히 바른 정치를 하고 있는 장애 당사자 정치인이잖아요. 네. 근데 이 김혜지 의원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윤 어게인을 쫓아가고 외치니까. 있는 그 당의 어떤 그 주류하고는 좀 다른 행보를 하고 있는 듯하게 인식하면서 김혜지 의원을 완전히 정치적으로 좀 매도하고 좀 노골적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악의적인 언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결국엔 정말. 윤석열 네. 탄핵이나 특검에 찬성한 자당 의원에 대해서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약자를 조롱하거나 장애를 어떤 결함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이자들, 그러니까 결국엔 차별의 언어를 지금 양산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국민의힘의 프레임에 맞서서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 위원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십니까? 저희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이제 장애인 위원장이기도 하지만 장애 친화 정당으로 더 굳건하게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그런 정당으로서 준비를 해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서민 그리고 사회적 약자 이런 우리 사회의 그런 소수자를 대변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민주당은 이제 그동안 그 여성국, 청년국은 있었는데 장애인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국을 신설을 해서 장애인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이제 전담 이제 국을 설치했고요. 또 이번 지방선거를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그 심사 가산점을 이전에는 여성과 청년이 똑같이 25%였는데 30%로 상향 조정했고, 그래서 장애인을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을 더 많이 배출하고 더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를 만들고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제가 장애인 위원장이고 또 당사자 장애인으로서 우리 사회의 이런 장애 차별적이고 또 혐오적인 이런 사회 문화가 정착되지 않도록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앞장서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감에서도 그런 장애인 인권 침해 문제라든지 차별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김혜지 의원에 대한 이제 사태, 박민영의 사태를 보듯이 보복성 차별이라던가 당 지도부의 2차 가해라던가 당 전체에 흐르는 저열한 인권 감수성을 볼 수 있는 사례여서 장애인 위원장으로서 분명 역할을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게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저변에 흐르는 혐오나 차별의 양산이 이제 투영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이제 전국 장애인위원장 포부 얘기하셨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의정 활동을 하실 건지 마지막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제도권 안에서 결국은 제도를 개선하고 법률을 만들고 이런 역할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해야 될 책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을 하고 또 추진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제도 안에서 법률로 장애인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법률 개정 이런 활동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제 법안 소위에서도 뭐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개정도 논의를 해왔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에 대한 할당은 제도적으로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박민영의 발언은 사실도 아니고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발언입니다. 굉장히 무도하고 무식하고 폭력적인 발언이었다는 걸 재차 말씀드리고 실제로 오히려 이런 기회를
장애인이 전체 인구의 5%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5%를 목표로 장애인 할당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적인 소수자, 약자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게끔 제도를 만드는 이 역할에도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슈되고 사회적인 표면에 이렇게 드러났을 때 우리 국민들께서 윤석열을 끌어내린 것처럼 이런 정치인들은 정치 현장에 발도 못 붙이게 정말 냉정하고 또 정말로 심각하구나 이런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심판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한 목소리 내주시고 이런 정치인들 반드시 다음에는 정치 현장에 발도 못 붙이게 다 떨어뜨려 주시고 정말 심판을 해 주십사 간곡히 호소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국민들, 네. 대한민국 국민들 정말 현명하기 때문에 네. 표로서 심판으로서 네, 그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가 혐오를 키우지 않고 인권을 네. 지킬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는 더불어민주당 서미아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면 매일매일 최대 7,000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뉴스토마토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구글 계정을 연동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유튜브 인증을 완료하면 준비 끝! 유튜브 채널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 참여만 해도 TTCO가 자동으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뉴스토마토 커뮤니티에서도 TTCO가 쌓입니다. 출석, 글쓰기, 댓글, 투표, 친구 초대까지 활동할수록 더 많은 TTCO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고 TTCO 받아가세요.